안녕하십니까. KR 웹캐스트에서는 최근 발간된 주요 리포트를 선별하여 연구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증권업 리포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저축은행 요주의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 작성해 주신 금융본부 안태영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먼저 이번 보고서 작성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축은행의 경우 아무래도 그동안 부동산 금융 전반에 있어서 좀 높은 위험을 부담해온 업종이다 보니 부동산 PF 부실 이슈가 부각될 업종으로서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더거 저축은행 부실 사태 재발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시장 위축은 2014년 저축은행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처음 겪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수준과 금리 상승 속도가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은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PF 대출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부실화된 사례는 적었으나 요주의 비중은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KR이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요주의로 분류된 PF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KR 커버리지의 요주의 PF 대출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7,041억 원이고 사업장은 224개입니다. 먼저 PF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분석하기 전에 요주의 PF 대출의 요주의로 분류된 사유와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요주의 분류 사유별 비중은 공정률 저조 66%, 분양률 저조 22%, 연체 1%, 사업 만료 후 미상환 1%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률 저조 사유의 경우 설계 변경, 용도 지연, 민원, 문화재 발견 등 비교적 경미한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공사 법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이슈인 철근, 시멘트 등의 자재 수급 차질 문제로 인해 공정이 지연된 경우도 있어서 좀 더 또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요주의 PF 대출의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위험 지역인 인천과 경기의 비중이, 물건별로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시공사는 대부분 시공순위 200이 밖에 공사 실적 기준으로는 500억 원 미만의 소형 공사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특이점이고, 상환 순위의 경우 선순위 비중이 97%로 절대적인 점이 또 다른 특이점입니다. 분양 매출가액 대비 대출금 비중, 즉 LTV는 57%로 타 금융업권 대비 낮은 편인데, 이는 저축은행의 경우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게만 대출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요주의 분류 사유 그리고 현재 요주에 분류된 사업장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요주의로 분류된 PF 대출 중에서 부실 위험 자산으로 추정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부실 위험 자산 산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 리스크와 중복 리스크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될 때 부실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케이스별로 분양 및 중복 리스크 노출에서 제외되는 조건들을 설정하고, 그 제외 조건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부실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케이스 1을 예로 들면 제외 조건 A인 위험지역 소재 주거시설의 경우 분양 위험이 낮고 준공 후 담보대출 전환에 수월하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 노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외 조건 B인 분양률 60% 이상인 경우 LTV를 감안할 때 분양 대금을 통한 대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 노출에서 제외됩니다. 케이스 2를 보면 제외 조건 C인 시공사 시공순위 200이 이내 사업장일 경우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낮은 것으로 봐 중공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외 조건 D인 공정률 80% 이상의 경우 주요 자재가 공정에 이미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지연 가능성이 낮고, 제외 조건 2인 분양률 80% 이상인 경우
사업이익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 가능하다고 봐서 중복 리스크 노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외 조건 A에서 E에 해당되는 PF 대출 비중을 산출한 결과는 오른쪽 아래 그래프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업체별로 부실 위험 자산을 어떻게 추정하셨는지 결과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요주의 PF 대출 중 부실 위험 자산 비중은 일단 분양 리스크에 노출된 케이스 1의 경우 67%, 중공 리스크에 노출된 케이스 2의 경우 51%, 분양 또는 중공 리스크에 노출된 케이스 3의 경우 85%로 산출되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차별성은 크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 고정이하 의심 비율 상승폭에 대해서도 추정해 보았는데 저희 KR 커버리지 PF 대출의 고정이하 의심 비율은 케이스 1의 경우 12.9, 케이스 2의 경우 10.1, 케이스 3은 16.1%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PF 대출의 고정이하 비율이 약 3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룹별로는 대형저축은행의 고정이하 비율 상승폭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실현 자산 분류 대상인 요주의 PF 대출이 전체 PF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애초에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요주의로 분류된 PF 대출 이외에도 주목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까요? 네, 먼저 정상분류 PF 대출 중에서도 고위험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사업성 평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F 사업 공정기간이 약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PF 대출의 4분의 1 정도는 향후 요주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분양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분양률 요건이 제외되기 때문에 요주의로 과소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현 분양 시장을 보면 후분양 사업장의 분양 리스크가 커진 상황으로 리스크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브릿지론 부실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의 브릿지론은 대부분 PF 대출이 아닌 토지담보대출로 분류됩니다.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지연되고 있고 PF 대출과는 달리 브릿지론은 중우순위 대출도 일정 수준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KR 커버리지의 토지담보대출 합계는 5.5조 원으로 총여신의 14.6%를 차지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브릿지론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정이하 비율은 1.1%로 낮지만 요주의 비율은 25.8%로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론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의 건전성 저하도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위험이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리스크 프로파일은 PF 대출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1년 말 기준 KR 커버리지의 부동산 담보대출 합계는 10.9조 원으로 총여신의 29.0%를 차지하고 있고 고정이하 비율은 2.8%, 요주의 비율은 25.1%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융업권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증권 및 저축은행업과 관련된 웹캐스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